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갑술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디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 지금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비우자 이슬로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 속 옹달샘 같은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막다라는 거예요. 막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원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카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의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깃일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 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친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음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해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각해 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 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지시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개수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 물이죠. 수에 해당이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하면 개수는 작은 물과 같이 우로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옹달샘이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 청징함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수일간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술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이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토극수하죠. 월령에 있는 토가 일간 개수를 갖다가 극한다. 물론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완전 파극이 될 수도 있지만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 파극까지는 아니고 개수가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수의 핵심 임수도 물이 깨끗한 걸 좋아하겠지만 특히나 개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도 같기 때문에 이 청징함을 잃게 되면은 뭐다 개수의 용도 쓰임이 없게 되는 것이다. 병화는 빛, 정화도 빛. 그래서 토가 많아서 빛을 회광하면 화로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옹달샘 또는 음용수와 같기 때문에 그 맑고 깨끗함을 잃으면 개수로서의 쓰임이 없게 되겠고 쓰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귀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단코 좋아하지 않는데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수월에 간목을 먼저 치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하고 달라서 작은 물이기 때문에 먼저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토가 일간 개수를 극하지 않고 토생금하고 금생수하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술토 정관이기 때문에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단 중요한 것은 이 신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개수가 탁해지지 않도록, 개수가 토에서 파극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서 수의 근원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면 다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토가 장난치지 않도록 토가 많아져서 개수 신금을 갖다가 신금을 매금하고 개수를 파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는 별도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가 많아져서 개수를 탁하게 하거나 신금을 매금시키는 것을 목극토에서 목이 토를 이렇게 통제,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것 상관, 경관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상관, 경관이죠. 상관, 경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간에 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상관경관이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못 쓰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의 용도, 나의 쓰임이 없게 만들면 그 토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관경관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나 술월의 개수가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10중 8구 개수는 매몰이 돼요. 그러면은 정관이 나를 매몰시키는데 정관이라고 해서 좋게 볼 겁니까?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거고 아무리 좋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힘이 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 대기업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법으로 인해서 큰 회사 같은 것이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지 못하도록 통제할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뭐다? 간목으로서 그 관성을 갖다가 완전 파극시켜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토가 일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술월의 개수는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신금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개수의 근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목으로는 토가 왕해져서 개수를 파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술월이라고 해서 조우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를 치용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비견겁제인 임계수를 가지고 간목을 생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필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술월의 개수는 신금, 간목을 치용한다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사주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또 볼 수도 있으니 원칙을 알고 예외적인 것들을 하나 둘씩 이렇게 잡아가시면 사주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중요한 개념 되겠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서로 8글자가 어떻게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이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글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을 알아야지만 뭘 볼 수 있다? 운의 흐름이 옳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역행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운하고의 관계를 볼 때도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살펴봐야 될 그런 개념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10정격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음수가 양토를 받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월지에 있는 술토가 일간인 나를 극하죠. 나를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 극하자라고 하고요. 극하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자, 나를 극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극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극하는 것. 이거는 아극자라고 하고, 아극자는 식상이 아니라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은 재물로 표현하고, 남자한테는 처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그죠? 윤리 또는 도덕 같은 개념, 여자한테는 남편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직장 같은 개념, 남녀 공이, 관성은 직장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죠. 법, 윤리, 도덕,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일간인 나를 갖다가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왜 극이라고 하느냐? 극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극의 관계는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됐을 때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한쪽이 너무 지나쳐서 깨지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보게 되면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편관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칠살이라고도 하는데, 정관은 그야말로 금방 말했던 것처럼 남편, 직장,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질병, 도적, 적군, 관직, 구설, 송사다를 공격하는 일체의 해악을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리를 배울 때 육친론을 배울 때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일단은 배워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편관 칠사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월지가 예를 들어 술월이면 정관격이 되잖아요. 그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개수는 정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칠살 기토를 좋아하냐? 그것도 좋지 않다. 개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간목 같은 경우에는 칠살 경금을 좋아하고요. 반대로 경금은 정관인 정화를 좋아합니다. 그런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관이 유용할 수도 있고 편관이 유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정관이라고 하고요. 또는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음수가 양토를 만났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정관이 될 것이고 정관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술월은 수는 약하고 토가 왕한 것이니 일간은 약하고 신약하고 관이 왕한,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초기로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중기로는 정화가 있고요. 본기가 바로 무토가 되겠습니다. 근데 천간으로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는 신금은 인성 편인이 되죠. 편인. 그래서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편인격이 되겠습니다. 편인격에 이렇게 올려놓고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신금이 만약에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편인격인데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게 되니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관인상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금이 아니라 술 중에는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뭐냐면 이거는 편재격이죠. 재성이 토를 관을 생하는 재성이 관을 생한 그런 관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간이 약해서 재관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 됐든 저렇게 재생관의 편재격이 됐든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정관격 개수가 술토 건토로 보게 되면은 정관이라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토에 의해서 매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술월에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를 생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투출하면 좋겠죠. 뭐 신금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인격에 관인상생에 돼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개수의 수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갖다 생해준 연후에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방어해야 된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도 매몰될 수 있고 개수도 탁해지거나 매몰될 수 있으니 간목을 얻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 주면은 토가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구조를 갖춘 연후에 마지막으로 병화를 얻어서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신금도 없는데 병화만 있다 그러면 사주가 너무 건조해지면서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신금 간목을 갖춘 연후에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개수의 근원이 없는 상태에서 화를 보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지 보도록 하죠. 연지 진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진술충이 되죠. 자, 진술충, 토충은 붕충이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그 신약관왕이 아니라 그런 살중신경으로 봐도 큰 문제가 아니다. 살중신경. 왜냐하면 정관 두 개가 있는데 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작용은 정관이 아니라 평관처럼 작용한다. 그리고 일지에 뭐가 있습니까? 축토까지 있죠. 그러면 살중신경이 되어버렸다. 살중신경은 뭐예요? 관살이 너무 많은데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진술충했기 때문에 진중개수 날아가 버렸죠. 거의 축술용이니까 축 중에 있는 신금개수도 거의 땅속에 묻힐 지경에 있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있고요. 연간에도 간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관제살 이렇게 볼 수 있죠. 상관제살. 근데 이거는 상관제살이로 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일간이 어느 정도 뿌리가 있을 때 제살할 수 있지 일간이 너무 약하면 제살이 아니라 이거는 뭐가 된다? 극설교집이 된다. 이렇게 일간이 약해서 상관도 관성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자축합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거는 자축이 합할 때 그 위에 임계가 있으면 그건 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금은 없지만은 개수가 자의 뿌리를 두고 임수가 개수를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극설규집으로 보지 않고요. 이제 어렵살이 식신 상관제살이죠. 상관제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화가 없어서 조후가 조금 부족한 것이 조금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협록격이라고 해서 자수가 해축 사이에 협록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있는 글자만 잘 봐도 사주 보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개수가 해의 뿌리를 두고 있죠. 개수가 임수는 아니지만 개수가 또 일간을 돕고 간목을 생해주죠. 이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상관제살인데 화가 부족하다 보니 화운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또는 신유시가 되게 되면 어찌 되겠건 간에 생시에서 이렇게 인성을 얻어서 개수를 생해 줄 수 있죠. 신유, 경신 가 비슷할 것 같지만은 유금에는 개수가 통관할 수 없습니다. 단 유축 회금이 되기 때문에 인성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는 좀 좋은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신시 같은 경우는 신의 일간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의 기운을 설해서 일간을 생겨주고, 그 다음에 일간의 개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목을 갖다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임자개해로 해서 상관제사를 할 것인지, 경신신유로 인해서 살인상생을 할 것인지, 이건 이제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둘 다 비슷하긴 한데,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에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성을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상관제살이 됐든 살인상생이 됐든 일단 화가 없어서 조우가 안 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화운을 만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임자라든가 경신, 신유, 개해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그런 생시라고 봤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어려운 게 뭐냐, 일간 개수가 너무 약합니다. 갑인시 목은 세력이 있지만 일간 개수가 약하면 이거는 극설교집이 된다 그랬죠. 을묘시 마찬가지로 극설교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 되죠. 금수운으로 가면은 뭐가 안 된다? 일간은 왕해질 수 있지만 조후가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죠. 을묘, 갑이 마찬가지게 되겠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천간에서 투출돼서 조후할 것 같지만은, 자, 지지로 보면 다 토죠. 진술충, 축토,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간신 개수가 축진의 간신이 통근하는 것이지, 이거는 반드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 돼. 그러면 같이 금수운으로 갈 바에는 뭐가 좋아요? 갑인을미보다는 병진시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이건 사축 회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조후는 된다는 얘기죠. 병진정사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간이 약한 것이 흠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모두 어떻다? 운은 금수운으로 해서 약한 개수를 돕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무오,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자, 개수가 토가 너무 많아져 버렸다라는 점, 마찬가지로 무토가 많은데 간목의 토를 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극설교집, 기미시 마찬가지로 극설교집,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좀 독특한 생시, 바로 기미시가 되겠습니다. 기미시. 이렇게 되면 이제 진술충, 충미충. 원래는 진술충미가 있으면 사고격이라고 해서 국세가 좋으면 거부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 진술충미를 갖춰서 거부가 된 사람을 물론 제가 많은 사주를 본 건 아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집안이 뭐 진짜 잘 사는 댁에서 뭐 잠깐 상속을 받아서 일시 부자인 척은 할 수 있을지만 그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간 개수가 이렇게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그렇죠, 이거는 자기 생명 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임자, 경신, 신유, 개해, 시를 만나서 운이 그냥 화운을 가는 방법도 있고요. 나머지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 기미시, 임술시 마찬가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금수운으로 갈 바에는 조우를 해야 되니까 병진,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관살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주 원국에서 다 갖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시를 잡아놓은 연후에 부족한 것은 어디서? 대운에서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태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